안녕하세요. 애셔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창조력에 시동을 걸어줄 데니 그레고리의 창작 면허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작 면허 프로젝트, 드로잉 기초부터 그림 일기까지 삶을 다독이는 자기 치유의 그림 그리기. 데니 그레고리, 김영수 옮김. 이미 예술가인 당신에게 드립니다. 차례. 시작하는 글. 1. 드로잉하기. 2. 그림 일기 만들기. 3. 충격 주기. 4. 예민해지기. 5. 극복하기. 6. 평가하기. 7. 정체성 찾기. 8. 확장하기. 9. 덧붙여서.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글이나 그림, 무용, 음악 등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지만 직접 시도하는 건 두려워한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만 있을 뿐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취미 삼아 창조적 일들을 시작했다가 한계에 부딪혀 길을 잃거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다. 이 책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일깨워 주려는 책이다. 내면의 강렬하고 찬란하고 놀라운 창조력을 깨우는 거다. 지금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창조력은 유전이나 사회적 간섭, 경제력, 재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얻기 위해 선입견을 깨고 약간의 모험심도 발휘해야겠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웬만한 성인이라면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운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배우고 익힌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운전을 꽤 잘해왔다고 할 수 있겠지. 운전 경력은 필기시험 공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로교통법과 표지판 읽는 법을 배우고 주차 방법 등을 익히고 이것들을 잘 숙지한 후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드디어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 강사, 운이 나쁘면 아버지에게 운전 요령을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는 그저 머리로 익힌 거지만 일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부터는 이성보다 직감과 감각이 중요해진다. 운전은 온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는 다르다. 수영처럼 머리와 몸이 함께 익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마구 밟을 수도 있다. 평행 주차가 칠 대 불가사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몇 주만 연습하면 어려운 과정을 넘길 테고 도로주행 시험이 다가올 즈음엔 이미 차가 신체 일부처럼 느껴질 거다. 물론 면허를 땄다고 모두가 훌륭한 드라이버는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몇 년, 아니 10년쯤 걸릴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젠 차와 한 몸이 되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험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거다. 차종이나 길에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엿한 드라이버가 된 것이다. 이제 운전을 창조력과 비교해보자. 아마도 학교에서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력에 대해 배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말이다. 혹시 배우더라도 걸음마 단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했거나 중간에 작은 난관을 만나 재능을 탓하며 포기하고 말았을 테지.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음악, 예술과 관련된 책을 넘겨보다가 거기 실린 어마어마한 작품들의 기가 죽어 책을 그냥 내려놨을지도 모른다. 주위 사람들도 격려는커녕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타일렀겠지. 즉 지금까지 당신은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 셈이다. 자, 이제는 다르다. 이 책은 당신을 운전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림 그리기가 뭐고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일러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고 1단 기어부터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알려줄 것이다. 매일 조금씩 연습한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깜짝 놀라겠지. 머지않아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테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면허, 바로 창작 면허를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길은 시작에 불과하다. 온갖 재료와 도구, 기법, 형태들을 탐험하고 경험을 쌓고 모험을 하느라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주 긴 여정의 시작 말이다. 예술을 어렵게 여기는 것처럼 운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지. 그들만 운전할 수 있게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 외 사람들에겐 응원은커녕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일을 찾아보라며 상처를 주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운전은 못할 거라며 그저 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거야. 적어도 오존층이 더 나빠질 일은 없을 테니 다행스러운 일인가? 나무처럼 창조하라.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한 5월의 어느 날 공원에서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얼마 전만 해도 앙상했던 가지들이 이제는 푸른 잎들로 시야가 가려질 정도가 됐다. 이런 순수한 창조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잡초는 아스팔트의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오고 새들은 멋진 둥지를 짓는다. 개미는 또 어떻고? 정교한 집을 짓는 비버, 물고기들의 형형색색의 보호색, 꽃들의 다채로움은 또 어떤가? 나무가 어떻게 물이나 태양, 바람 같은 기후와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지 보면 이것이야말로 자기 비판도 꺼리낌도 없는 순수한 창조란 생각이 든다. 배나무가 나는 열매를 잘 못 맺겠어 라며 비관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뭔가 만들어내는 나무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우리도 똑같이 창조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글쎄, 나무가 하는 일이 그닥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일까? 재능, 조건, 이기적 유전자, DNA, 나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할 뿐인데 우리는 왜 이것저것 따져야 하지?
잡초처럼 그냥 창조적일 순 없을까? 물론 이 모든 게 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 그럼 신이 보잘것없는 개미에게 터널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대기 상태에 따라 나비의 날개가 변하게 하고 복숭아에게 달콤한 향기를 선물했다고 치자. 그러니 우리가 창조적이지 않은 건 신이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그림조차 그리길 두려워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신이 준 재능이 있고 그건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연결돼 있다. 문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가 그걸 아주 힘들여 억제하고 있다는 거다. 새들은 노래하고 늑대는 울부짖고 귀뚜라미는 운다. 왜일까? 돈, 명예, 아니면 음방 계약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도 항상 뭔가를 만들어낸다. 음식과 물과 공기를 땀과 방귀로 바꾸고 죽어서는 땅의 자양분이 된다. 벌레와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의 먹이로 또 메탄가스로 변하는 것 같은 창조적인 일을 한다. 이런 생리적 욕구를 억지로 참으려고 한다면 쇠약해지고 내장이 꼬이며 관절 마디마디가 굳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창조력도 마찬가지다. 창작에 대한 내면의 충동을 억누른다면 경련을 일으키고 변비에 걸려 회복 가능성이 없이 서서히 죽고 말 거다. 창조의 에너지가 고통으로 바뀌어 의심과 스트레스, 불신과 노여움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게 될 거고 창조력은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쥐라기 공원에서 제프 골드블룸이 말했듯이 자연은 늘 살 길을 찾는다. 그 점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창작 에너지를 행복과 감사,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어떻게 하냐고? 내 삶에 숨어있는 작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자. 빨래를 개고 쇼핑 목록을 적고 설거지를 하며 그 안에 숨은 특별한 뭔가를 찾아내는 거다. 삶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축복하자. 나의 가치나 잠재력, 운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비판들을 물리쳐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만들자. 점심시간이나 양치질할 때 같이 사소한 순간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자. 이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온전히 누리자. 머지않아 창밖의 나무들처럼 넘치는 창작력을 주체할 수 없게 될 테닌가. 무엇인가 되기에 늦을 때란 없다. 조지 엘리엇. 매일매일이 창조적인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창조력은 새나 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창조력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재능이 아니며 이상하거나 괴팍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창조력은 여러 방면으로 표출되곤 한다. 알다시피 예술가, 음악가, 배우, 작가들은 분명히 창조적이다. 광고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패션 디자이너들과 과학자들도 그렇다. 그러나 창조력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최고 경영자, 법조인, 회계사, 치과 의사, 버스 기사들도 창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도 창조적은 마찬가지다. 제복을 입는 직업을 가졌거나 어머니가 골라주는 옷만 입는 마마보이가 아니라면
당신도 매일 아침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무엇 입을까? 어떤 옷들이 서로 어울릴까? 검정 구두가 나을까? 갈색 구두가 나을까? 결정하며 하루의 옷차림을 창조한다. 그러고는 그날 기분에 따라 무엇을 먹는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 주차할지를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